한국은 세계에서 매우 우수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서양 선진국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분야가 바로 치과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치료받은 치아로 인해 미국의 대학병원에서 스타가 되었다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제시카입니다. 작년에 다녀온 한국 여행 중 있었던 일 때문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재밌는 일화를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K-팝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 가수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 또한 너무 재미있게 본 작품들이 많아서 꼭 한번 한국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취업을 하면 정말이지 한국에 와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여 재학 중인 대학교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꼭 와보고 싶은 나라였기에 너무나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죠. 미국에 있을 때부터 가끔씩 아팠던 치아가 거의 매일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음식을 먹을 때만 아프던 것이 밤낮을 가리지 않는 통증으로 변하자 여행은 둘째치고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니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었죠. 약국에서 구매한 진통제도 도저히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의 한국 여행은 무리라는 판단을 했어요. 아직 미국에 돌아가려면 보름도 더 남은 상황이었기에 한국의 치과에서 치료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막상 치료를 결심하고 나니 병원을 알아보는 것 역시 난관이었어요. 제가 K-팝은 좋아하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수준은 아니라서 영어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치과를 위주로 찾아보았어요. 설마 그런 곳이 있을까 고민했지만 너무나 많은 곳이 검색되어 병원을 고르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약을 마치고 방문을 하면서도 온갖 걱정이 들었습니다. 만약 의사소통이 원활히 안 돼서 엉뚱한 치료를 하면 어쩌나 싶었고 다들 하시는 걱정처럼 아프고 무서울 것 같은 두려움이 컸죠. 진료 당일 치과에 방문했을 때 정말이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를 전담하여 안내해주는 병원 코디네이터분은 아이돌처럼 예쁜 미모에 영어 실력 또한 원어민 발음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뛰어났어요. 그뿐 아니라 거의 모든 직원분들이 평균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특히나 저를 직접 치료해주는 의사분도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고서 치료대에 누우니 한결 믿음이 갔어요. 저의 치아 상태는 짐작대로 심각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발치가 불가했을 거라며 다행히 이번 치료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진행해도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치료를 하려고 입을 벌리자 저는 너무나 긴장감이 심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전신 마취는 아니지만 진정 효과가 있는 마취도 가능하니 너무 무서워서 치료가 힘들면 처방해 주겠다고요. 의식이 있다고는 해도 그래도 마취를 한다니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치료 시간을 늘리고 싶지 않아 해달라고 했어요. 빨리 치료를 마치고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생각보다 안전한 마취를 통해 진정된 상태로 치료를 신속히 마쳤어요. 그 뒤로 몇 번 더 치료를 했지만 처음 기억이 좋아서인지 더 이상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치료를 마칠 때쯤 저의 한국 여행 기간도 끝이 났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다시 대학에 재학하며 마지막 학기를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지난번 치료를 받은 반대쪽 치아가 너무 아파왔습니다. 한국 치과 선생님이 해준 조언이 생각났죠. 다음번에도 이런 통증이 느껴지면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발치를 막는 길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치과에 진료를 보러 갔습니다. 아픈 부위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너무 의아했지만 처방해준 진통제만 받아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처방해준 진통제를 다 먹어갈 때까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아파왔죠. 저는 하는 수 없이 유명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진료를 보러 갔습니다. 진료대에 누워 빨리 이 고통이 끝이 나기만을 바랬죠. 얼마 뒤 의사 선생님이 제 입안을 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치료했던 그 치아를 콕 집으며 어디서 치료받았냐고 묻더군요. 저는 한국에서 치료했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눈을 반짝이며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저의 아픈 치아는 제쳐두고
그 치아를 정말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완벽한 처치는 보기 힘들어 제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데 괜찮겠냐며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저의 치아가 좋은 예시로 보여지는 거니 나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실 2~3명 정도 와서 볼 줄 알았죠. 얼마 뒤 한 10여 명의 인턴들이 우르르 제가 누워있는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놀랐지만 제가 허락한 것이기에 어서 보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담당 교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완벽한 처치라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신경치료부터 환자 치아와 어울리는 색상, 소재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저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길래 이러는 걸까 하고요. 의사들이 못 믿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죠. 그래도 이렇게 완벽한 치료를 알아보고 치아 치료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거라면 미국 대학병원의 치과도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키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치과에 가서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다가도 다른 교수님들조차 신뢰를 무릅쓰고 왔다며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민망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자부심이 들어서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대학병원 진료비 할인이라는 혜택을 태어나서 처음 받게 되었는데요. 무려 50%나 할인이 되었더라고요. 담당 교수는 신뢰를 무릅쓰고 부탁한 건데 정말 보기 힘든 완벽한 샘플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죠. 그렇게 그곳에서 치료받은 치아는 썩은 것이 아니라 사랑니였어요. 겉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매복되어 안쪽으로 자라고 있어 동네 병원에서는 충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었죠. 엑스레이를 찍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복 사랑니 발치를 위해 다시 방문을 했고 그날 역시 여러 교수님들이 서로 보조를 하겠다고 자처를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저의 한국에서 치료한 치아를 자세히 보고 싶어서였죠. 보통 수술할 때 담당 의사 외에 보조는 인턴이나 간호사가 하는데 제 수술에는 전부 의사들이 했다는 웃지 못할 장면들이 연출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관심을 받고 미국 대학병원에서의 치과 치료는 끝이 났습니다. 그 밖에 심하진 않지만 충치도 3개나 더 있다며 함께 치료할 것인지 물었으나 저는 거절했어요. 돌아오는 겨울에 다시 한번 한국 여행을 결심했기 때문이죠. 이번 여행에도 저는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오려고 해요. 한국은 사계절이 모두 예쁘다고 들었지만 특히나 겨울은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음 한국 여행도 무척 기대되네요. 여기까지 미국의 제시카 씨의 사연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치아가 미국 대학병원에서 화제가 되어 웃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미국 여성은 미국 치과 의사들 반응 때문에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 수준과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 치과 의사들의 손기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의 손기술은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고 소문이 나 있죠. 앞으로도 한국의 치과 의료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고 개선되어 한국의 뛰어남을 세계에 알리길 바라며 오늘 사연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